안녕하십니까.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 올릴 말씀은 북한 괴뢰가 보수 언론 및 보수 유튜버 폐쇄 지령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리즈로 만들어서 제1편으로 북한 괴뢰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 어떠한 이 대한민국의 보수 유튜버와 보수 언론을 파괴하라고 지령을 내렸는지 관련한 동향을 소상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이 반정부 단체인 자주통일민중전의라고 하는 조직이죠. 이 자주통일 민중전의 관계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반정부 투쟁 지령을 하달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것이 국정원의 창원 간첩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폐간운동, 또 윤석열 퇴진운동, 보수 유튜버 채널 파괴 공작, 이와 같은 지령을 북한 괴뢰가 내렸다는 이러한 사실이 팩트로서 입증되고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언론이나 국내의 보수 유튜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단순하게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은 단체들이 보수 유튜버를 공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한국의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 구글 코리아, 다음 카카오, 북한 괴뢰, 대남 공작부서, 중국 공산당,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종합적으로 걸쳐서 합종연행을 한 국제적인 범죄입니다. 단순하게 국내의 인터넷 여론 조작만 해당되는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며, 북한 괴뢰 생산 마약, 암호화폐의 대북 송금, 국내 금융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한 랜섬웨어 해킹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국제적인 융복합 범죄이기 때문에 몇 편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북한 괴뢰는 자주통일 민중전의에게 윤석열 퇴진 집회, 반미운동 전개를 지시했고, 조선일보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죄행을 폭로하는 성명전, 기자회견 및 항의 시위를 조직적으로 전개하라고 하면서 진보단체를 통한 여론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주통일 민중전의 댓글팀에는 보수 유튜버들을 파괴하라고 지령을 내렸는데, 지령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보진영 유튜브를 구독하거나 자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각 채널이 조직적으로 연계 활동을 할 것. 2. 보수 세력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 고발전을 진행하고 핵심 조직원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댓글이나 만평을 일부러 게시하여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 역공작을 펼쳐라, 이러한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괴뢰는 왜,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보수 유튜버들을 향해서 파괴하라는 지령을 내렸을까요? 예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암호화폐 대북 송금을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보도했던 곳이 유튜브 채널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는 집요하게 비트코인의 대북 송금 의혹을 제기하였고,
반중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반중 집회를 2차례, 또 문화일보 대강당에서 반중 토크쇼 1차례, 프레스센터에서 반중 국제 세미나를 1차례 개최하는 등 국내에서 반중, 반북한 여론을 만드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수 인터넷 매체 및 보수 유튜버들이 별로 없었던 시절입니다. 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북한산 마약이 국내에 침투하고 있고 버닝썬 사건이 북조선 마약이 중국을 거쳐 국내로 유입이 되었으며 전라도 조폭이 강남의 유흥업소에 살포하였고 이들의 뒤를 봐준 세력들이 전라도 출신 경찰, 경찰대학 출신 경찰, 청와대 윤 총경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한 바 있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문재인 정권, 민주당, 북한 괴뢰, 중국으로 이어지는 국제범죄 카르텔의 범죄 행각을 면도날 베듯이 보도를 하였고 그 이외에도 문재인 정권에게 상당히 불리한 보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당시 JTBC에서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하며 암호화폐의 대북 송금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9시 뉴스에까지 보도하면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제기한 암호화폐의 대북 송금 주장을 덮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썼습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에 대한 공격은 북한 괴뢰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였던 JTBC까지 걸려있는 조직적인 범죄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4, 5년이 지난 시점에 암호화폐의 대북 송금 혐의가 모두 사실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을 했던 사실이 없으며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보도했던 JTBC 9시 뉴스가 지금 가짜 뉴스로 판명되었는데 JTBC에서는 어떠한 아무런 사과 성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언론사라고 할 수 없는 행태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불리한 뉴스들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가짜 뉴스다, 극우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고 그 선봉장에 섰던 것이 바로 JTBC였던 것입니다. JTBC는 작은 인터넷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보다도 정보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백일하에 판명이 났습니다. JTBC는 언론사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겸손하게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2023년 1월에 전 세계의 전화, 팩스, 이메일, 신호정보, 위성정보 등 모든 정보를 도청, 감청하는 미국의 정보기관 NSA의 전직 국장인 리처드 마샬 박사가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방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비공개로 저를 비롯한 아주 극소수의 인사들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NSA의 전직 국장이신 리처드 마샬 박사의 명함을 받고 또 제 명함을 건네드리면서 인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놀랐던 것이 그 자리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성상훈 대표가 그 자리에 와서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아주 편안한 상태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JTBC 같은 방송국 기자들은 물론 그 자리에 얼마나 실력이나 그만한 정보력도 없었겠지만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이 성상훈 대표는 아직 40대 젊은 나이지만
그 NSA의 전직 국장이 만든 그 자리에도 초청을 받아서 왔었고, 이미 대단히 국제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암호화폐의 대북 송금 의혹을 제기하니까 JTBC가 9시 뉴스까지 동원해서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죠. 자, 이 대북 송금 문제, 또 암호화폐 문제는 이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께서 새롭게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한 이래 많은 부분이 밝혀졌죠. 지금까지 1, 2조가 아니라 대략 아마 17조에서 18조 규모로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전 여기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요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10몇 조가 아니라 공을 하나 더 붙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죠. 이런 그 좌파 매체들의 보수 유튜버 채널에 대한 가짜뉴스, 또 극우 프레임 씌우기 전략이 북한 괴뢰의 대남 공작 부서에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는 것들이 백일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고, 하나씩 지금 입증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북한에서 공연을 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많은 방송 차량, 방송 카메라, 방송용 마이크 등 북으로 올라갔다가 일부가 아니라 그 대부분을 북한에 두고 왔다는 첩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방송 차량은 위성 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미사일의 발사 및 추적 등에 사용될 수도 있는 전략 물자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북은 PAL, 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NTSC 방식이에요. 그런데 방송 방식이 다른데 왜 북쪽에 방송 차량 및 방송 장비를 갖고 가서 그곳에 두고 왔을까요? 이러한 방송 차량, 방송 장비 등에는 산업용 반도체와 카메라 렌즈, 이 모든 것이 모두 미사일 부품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검찰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북으로 올라갔었던 방송 차량, 또 방송 장비들 중에서 북측에 놓고 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이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검거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내 행정부 안에는 김대중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즉 국가정보원도 예외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 국가정보원에서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 자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USB 또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에서 국정원 내부에서 제조한 것인데, 지금 국정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비들이 그럼 미사일 발사만 쓰이면 다행이겠죠. 자, 만약에 그와 같은 방송 장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는데, 시해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비밀 공작 요원들은 언제든지 발생하지도 않았지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을 생각해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봤죠. 1979년 10월 26일 국령동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을 총으로 쏴서 시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고의적으로 시해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을 앞세워서 MBC, YTN, KBS 등 공영방송을 장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모든 방송 환경이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공영방송을 시청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정선거 등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추적하는 방송들이 유튜버를 통해서 홍수처럼 쏟아지게 되자 위협을 느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구글 코리아 임원들을 민주당의 고위층으로 영입을 한 바 있고, 또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을 임명하여 보수 유튜브 채널에 광고비를 안 주는 일명 노란 딱지를 붙이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들도 그 노란 딱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밑으로 구글 코리아 임원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상혁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고 그 다음날 과거 영상까지 100%가 광고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노란 딱지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매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나오다가 하루아침에 0원으로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보수 유튜버들의 돈줄을 말리는 작업을 문재인의 방송통신위원회, 구글 코리아와 더불어 민주당이 공동으로 진행해 왔던 것이죠. 국내의 최고 반중 사이트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수년 전에 아예 광고에서 퇴출당했고, 다른 보수 채널들도 광고비가 거의 안 나오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수 유튜버들이 생존을 위해서 홈쇼핑, 서적 판매 등 다양한 돈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방송국의 인원 충원 및 장비 보강 등 확장은 전혀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 추적을 돈줄을 끊는 방식으로 중단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 괴뢰 대남공작기원의 지령을 받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이었고, 그 선봉 부대장이 한상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것입니다. 또 구글 코리아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또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고 조직적으로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고 신고하는 조직이 붙어서 끊임없이 댓글에 조롱, 분탕질, 방송 내용에 대한 물타기 댓글을 쓰고 지속적인 신고를 해서 1, 2주간 방송 정지를 먹이면서 광고비를 끊거나 영상을 삭제하는 등 언론 탄압을 해왔던 것입니다. 구글 코리아는 보수 유튜브 채널에 구독 신청을 하려고 하면 로그인을 하라고 메시지를 띄우는 등의 방법으로서 방해했고, 또 보수 유튜버들이 구독자를 늘리지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이 아직도 3만 명이 안 되는데 실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최소한 또 4, 50만 명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억누르고 숫자로 표현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자, 좋아요는 200, 400, 500, 600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조회수가 0으로 나오게 하거나 반나절 이상 조회수가 1도 올라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등의 온갖 각종의 여론 조작 범죄 행위가 구글 코리아에 의해서 저질러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게 하거나 댓글을 달 수 없게 막아놓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면 로그인 메시지가 뜨게 만드는 등의 아주 교묘하게 보수 유튜버들을 방해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아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구글 코리아, 민주당, 좌파 세력, 문재인 정권이 한몸이 되어서 여론 조작을 해왔던 것입니다. 방통위와 구글 코리아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전방위적으로 철두철미한 수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를 추적하는 방송들은 무더기로 구글에 삭제할 것을 요청하여 삭제해버렸습니다. 일자리 통계 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자 통계청장을 갈아치웠고 강신욱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갑자기 임명을 하여서 이렇게 강신욱이란 자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통계청장이 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통계자료가 나오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 강신욱이라는 자는 이 또한 머리가 좋았는지 공부를 잘했는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한 친구인데 이런 자들이야말로 이 국가의 통계를 조작한 그 주범으로서 마땅히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곳곳에서 있는 이 서울대학교 출신의 이런 간첩보다 더한 자들의 이런 만행과 범죄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일소되어서 국가가 정상화로 바르게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자체가 드루킹이라고 하는 네이버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에 불법 당선된 자입니다. 그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는 이미 구속되어서 지금 감방에 있죠. 또한 구글 코리아를 동원한 여론 조작은 광범위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 괴뢰에서 이태원 사고를 이용한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때 구호가 퇴진이 추모다였습니다. 자, 메이저 언론에서 이태원 사고를 좁은 골목에서 150명 넘게 압사당해서 죽었다라고 보도했지만 각종 유튜브에서 당시에 대규모 인원들이 사람을 조직적으로 밀었다는 것을 분석해서 공개하였고 마약 성분이 든 사탕을 누군가에 의해서 나눠줬고 그것을 먹고 쓰러지는 것을 봤다는 증언들이 무더기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사 현장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200m 더 이상 떨어진 곳에서 죽은 시신들도 수십 구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모두 유튜브에서 모두 폭로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태원 지하철역에서도 지금 발견된 사례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태원 사고를 추적하던 유튜브 채널들에게 구글 코리아가 대대적으로 경고를 먹이고 방송을 1, 2주간 올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 심지어는 영상 삭제 및 채널도 폭파시키는 등의 언론 탄압을 감행해 왔습니다. 북한 괴뢰, 문재인 정권, 이재명의 민주당, 한상혁의 방송통신위원회, 또 구글 코리아가 한몸이 되어서 저지른 언론 탄압 국제 범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찰, 기무사, 국가정보원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고 무엇을 밝혀내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9조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고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 제21조 2항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구글 코리아가 유튜브 조회수 및 광고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짓밟아왔고 실질적으로 언론을 검열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북조선의 지령을 받은 문재인 정권과 구글 코리아가 조직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반헌법적인 범죄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이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명예를 걸고 전수조사를 해서 가담자들을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북조선의 지령을 받고 언론을 탄압하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글 코리아의 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광고 배제, 조회수 조작, 언론 탄압 등의 여론 조작 범죄에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북한 괴뢰도당, 특히나 대남 공작 부서에서 보수 유튜버들을 공격하라고 지령을 내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북조선과 중국 경제 붕괴 및 체제 비판 등과 관련된 사실들이 대한민국의 탈북자들 사이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급속하게 퍼지고 이러한 여론이 북조선으로 들어가서 북조선 내부가 완전하게 붕괴가 되어지고 있으니 도무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보수 유튜버들을 파괴하라고 지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지령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기관이 바로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한상에게 한국방송통신위원회 구글 코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꼭 다 같이 이 모두를 수사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을 탄압하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 이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채널이 어떻게 탄압당했는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도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올리게 되니 휴대폰으로는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성인 인증을 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휴대폰으로는 접속이 안 되게끔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탁상용 컴퓨터로 접속을 하면 문제없이 접속이 되었습니다. 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18세 이상 성인 인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영상이 휴대폰으로 퍼지지 못하도록 구글 코리아가 영업 방해를 한 것이죠. 왜? 이러한 내용들이 멀리 퍼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위험해진다, 좌파가 위험해진다 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똑같은 방송을 똑같은 제목과 표지로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퍼다 올립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휴대폰 접속도 잘 되고 광고도 잘 붙습니다. 자, 같은 영상을 같은 제목과 표지로 공작관TV에 올리면 광고가 안 붙는데 다른 채널에 올리면 광고가 붙는 등의 일이 생겨났고 공작관TV 각 방송들의 조회수가 갑자기 감소가 되고 광고비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특정 채널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교묘하게 업무 방해를 한 것입니다. 댓글은 200개 이상 달리는데 다른 채널 같으면 아마 구독자 수가 5, 6만은 나와야 정상인데 공작관TV 채널은 조회수가 1000에서 2000에 머물러 있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적 방송을 내보내게 되자 1년 10개월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 잘못된 의료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먹여서 2주간 방송 정지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 과연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 구글 코리아는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왜 1년 10개월 동안 그대로 두고 있다가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추적 방송을 내보내니 경고를 먹이고 방송을 못 올리게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번에 북에서 이태원 사고를 활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퇴진이 추모다 구호까지 북한에서 정해서 남쪽으로 내려보냈는데, 이것은 이태원 사고가 사전에 기획된 테러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하겠습니다. 자, 민노총의 회원도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2명이 죽었고, 민노총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이태원 골목에 가서 사람들을 밀었다고 하며 양심 고백을 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수 유튜버들이 추적을 하자 구글 코리아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무더기로 경고를 먹이고 1, 2주간 방송을 못 올리게끔 차단하였던 것입니다. 무더기 영상 삭제, 채널 폭파 등도 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고서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글 코리아가 한몸처럼 움직였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양에서 누구에게 어떤 지령을 추가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민노총 이 한 곳에만 보냈을까요? 자주통일 민중전이라고 하는 그 창원 간첩단에게만 전달했을까요? 아니죠. 노총 안에 있는 민원련, 언론사 노조들이죠. 그 다음에 전교조. 이와 같은 곳에도 동일한 비밀 지령과 행동 지침을 하달해 오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괴뢰의 이러한 대남 공작 지령문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튜버상에 조회수를 조작해서 줄여버리게 되면 검색에서 노출이 잘 안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불리한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는 채널을 구글 코리아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려놓고 관리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한상익의 방통위와 구글 코리아 또 민주당까지 모두 압수수색해 주시고 정확한 수사를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제2편 다음 편으로 이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